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할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 시간과 노력이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심신의학 전문가인 프란치스카 루비는 하루에 딱 7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태도와 생활 습관 중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루 7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분 건강입니다. 지은이 프란치스카 루빈, 펴낸 곳은 맥스 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하루 생활 패턴을 살피며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독일의 국민의사로 통하는 저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체, 정신, 마음을 위한 건강 팁들 중 최고의 것들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이를 토대로 간단하고도 독창적인 7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크게 건강, 심신의학, 영양, 자아성찰, 운동, 나와 당신, 뷰티의 7가지 주제를 다루며 매일 7분씩 실천하도록 안내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침전물을 막는 레몬 마늘 주스. 혈관을 뚫어주는 주스 한 잔. 혈관은 몸속의 도로와 같아서 혈관 상태가 혈액 공급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혹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으로 인해 혈액 흐름을 저해하거나 막는 침전물이 생기는데요. 침전물들은 혈액 공급을 차단해 특히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발병 가능성을 위험 수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레몬과 마늘을 섞은 주스를 권해드릴 거예요. 이 음료로 내 몸을 봄맞이 대청소하듯 깨끗이 해보세요. 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최소 6주 동안 마시면 집중적으로 몸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몬이 마늘 냄새를 중화해주기 때문에 냄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유기농 레몬 3개에서 5개, 유기농 마늘 30쪽, 마늘 약 3개, 물 1리터, 취향에 따라 레몬 1개를 라임 1개로 대체하거나 생강 1조각을 첨가해도 좋고 후추나 강황가루 1 작은술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조리법: 레몬을 뜨거운 물로 씻어 건조한 후 4등분해서 껍질째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마늘 껍질을 벗기고 물 5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다른 재료를 첨가해도 좋습니다. 냄비에 옮겨 넣고 남은 물도 마저 넣은 후 짧게 데우되 끓이지는 마세요. 음료를 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하려면 7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의 절반 정도가 제조 과정에서 손실되긴 하지만 중요한 성분은 과일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물을 식힌 후 촘촘한 체에 걸러주세요. 병에 옮겨 담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식사 후 병을 잘 흔들어 잔에 25ml를 따라 마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음료는 각성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를 3주 동안 섭취하고 1주 정도 쉰 다음 다시 3주 동안 드세요. 이 과정을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과 레몬이 매우 효과 좋은 약용식물이라는 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잘 알려져 왔습니다. 2016년 이란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늘과 레몬을 함께 섭취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수치가 조금 높은 환자들에게 매일 마늘 20g과 레몬 주스 1큰술을 8주 동안 복용하게 한 결과 콜레스테롤의 총량과 LDL 콜레스테롤, 염증 지표, 혈압,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마늘이 관상동맥 석회화를 둔화시킨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황금 우유, 항염 효과가 있는 데다가 맛있기까지 한 디톡스 음료. 아유르베다 의학에 인기 있는 건강 레시피 중 하나는 강황을 넣은 우유입니다. 건강을 증진해주는 황금 우유를 종종 아니면 매일 마셔보세요. 강황은 현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매우 다양한 효과와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재료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준비하고 우유나 식물성 음료, 아몬드 우유나 두유, 귀리 우유 괜찮습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우유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강황의 치료 효과를 활성시킨 데 중요한 세 가지는 따뜻한 온도와 지방, 후추입니다. 재료는 우유 300ml, 강황가루 1 작은술, 생강 조각, 글라인더로 갈아낸 통후추 4분의 1 작은술, 시나몬 파우더 4분의 1 작은술, 넘맥 분말 1꼬집, 아가베 시럽이나 꿀. 재료를 믹서기에 넣거나 큰 용기에 담아 핸드믹서를 사용해 농도가 고와질 때까지 갈아주세요. 우유가 따뜻할 때 맛과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우유 거품기를 이용해 우유를 데우고 거품을 내는 것이 가장 편할 거예요.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황금우유를 수천 년간 치유, 자극, 정화의 음료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두세 작은술의 이 슈퍼푸드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접목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황금우유의 효과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강황을 매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맛도 정말 좋고요. 생강, 시나몬, 넘맥과 같은 향신료와 꿀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 넣어주세요. 우유에 함유된 지방이 지용성인 커큐민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후추와 따뜻한 온도는 황금우유가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강황은 위 관련 질환과 메스꺼움,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소화기관 내 염증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염 진통 효과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복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황은 세포가 노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유전자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 신진대사를 촉진해 뇌 기능을 개선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종양세포와 싸우는 체내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황금우유는 일반적으로 매일 마셔도 부작용이 없지만 커큐민이 함유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클레오파트라 목욕. 부드러운 피부를 위한 여왕의 관리법. 목욕을 할 시간입니다. 그것도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첨가물을 넣어서 말이죠. 이 첨가물은 피부질환이나 류머티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까지 한답니다. 따뜻한 목욕물에 모든 재료를 넣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의 피부처럼 될 여러분의 피부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쭈글쭈글해지지 않을 때까지만 욕조 안에 머무세요. 준비물, 사해소금 400g, 천연 또는 유기농 벌꿀 4큰술, 일반 우유 1리터, 올리브오일 2큰술. 방법, 욕조에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으세요. 꿀, 우유, 오일을 넣고 욕조에 들어가 마음껏 즐기세요. 클레오파트라 목욕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려면 물의 온도가 39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20분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성 피부의 경우 마지막에 물을 그냥 털어낸 후 자연 건조하세요.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잠시 씻어내세요. 이 여왕의 목욕법은 일주일에 한 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피부는 몸의 다른 많은 게으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착한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8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를 얻는데
다만 예전 피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 피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름과 반점은 대부분 경우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피부 바깥쪽 보호막을 유지하고 재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달리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39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녀는 노화된 피부에 대해서도 잘 몰랐겠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전설적인 아름다움과 오늘날의 과학은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재료인 우유와 꿀은 피부 보습을 잡아주고 꿀의 경우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소금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산성막을 재생시키며 소독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붓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베르디와 베토벤. 음악이 인간의 심연을 어루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제일 좋아하는 곡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죠. 그런데 음악은 그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곡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해소시키며 심지어 통증도 경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엔나 클래식에서 모차르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취향대로 클래식 음악을 골라 7분 동안 들어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어폰과 휴대폰 또는 수집한 음반이면 됩니다. 방법: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고르세요. 옥스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곡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아르칸젤로 코렐리, 토마소 알비노니, 주세페 타르니티의 작품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독일 보험 루르 대학교 헤르네 마리엔 병원의 트라페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곡들은 심장과 순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소 7분간 음악을 가급적 클래식을 듣고 기분이 어떤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당시에도 이미 도핑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원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죠. 운동선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간 다양한 증상, 외과 수술 또는 통증 치료 및 완화 의학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빨리 줄여주고 두려운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해주며 우울한 마음도 더 이상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의 음악적 취향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음악은 항상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음악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심장과 순환기를 제어하는 식물성 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맥박, 혈압 및 호흡수를 변화시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10초 주기로 반복되는 느린 음악은 심혈관계의 리듬과 잘 맞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 전문의 피터 슬레티 교수는 음악 교육을 받은 12명과 음악을 잘 모르는 1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슬레티 교수는 실험을 통해 일부 유형의 느린 음악이 혈압을 낮추는 데 특히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재즈나 빠른 클래식 곡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화 내보내기. 부정적인 감정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오늘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다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의 숨은 감정의 균형을 보여주는 예민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가 숨을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7분을 위해서 간단하고 효과적인 호흡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버겁다는 느낌이 들 때면 언제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차례로 이어서 하셔도 되고 하나씩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1. 깊은 복식호흡. 숨이 얕아지고 산소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하면 좋은 호흡법입니다. 서서 또는 누워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횡격막과 복벽이 올라가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손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배가 다시 작아지는 것을 인지해 보세요. 2. 스트레스 내쉬기. 빨리 차분해지기 위해서는 숨을 내쉴 때 조금 천천히 길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4까지 세고 내쉴 때는 6까지 세세요. 그런 다음 숨을 참고 숨을 다시 쉬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 들이쉬세요. 참, 걸어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속으로 숫자를 세어야 하므로 걱정하거나 상념에 잠기거나 화를 내지 않고 생각 스위치를 꺼둘 수 있을 겁니다. 3. 동적인 호흡 운동. 편한 자세로 서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려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숨을 내쉴 때 입으로 크게 숨소리를 후 하고 내며 팔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세요. 반복할 때마다 숨을 조금씩 더 길게 내쉬세요. 피로한 눈에 좋은 운동하기. 단 7분 동안만의 눈 운동으로도 시력을 훨씬 강화할 수 있고 안구 건조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인원 운동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운동으로는 초점을 조절하는 내안근과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외안근을 단련할 수 있고, 두 번째 운동은 경직된 외안근을 풀어주고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데 좋답니다. 눈 요가. 안경을 착용하신 경우 안경을 벗어주세요. 먼저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잠시 유지해주세요. 그 다음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고 유지, 위로 향한 후 유지, 아래로 향한 다음 유지하세요. 이 동작들을 하나의 원이 되도록 연결하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양방향으로 5번씩 반복하세요. 엄지손가락을 눈앞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세요. 손가락을 응시하며 각 방향으로 동작을 다시 반복해 보세요. 눈 깜빡임 운동법. 가능한 한 빠르게 눈꺼풀을 깜빡여 주세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이 과정을 약 1분간 진행합니다. 눈 위로 미끄러운 눈물층이 느껴지고 눈이 편안해질 겁니다. 눈 운동이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이완되는 느낌을 즐겨보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단히 많은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팁, 본인에게 효과가 좋고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딱 맞는 팁이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몸의 상태와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49가지의 팁을 참고하여 더욱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